오늘 기술 냠냠에서는 TPU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PU라는 단어가 작년 말부터 좀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죠. 25년 11월 6일에 7세대 TPU인 아이언 우드가 정식으로 출시를 했고, 그 뒤에 연달아서 메타가 TPU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 4월 22일에 8세대 TPU를 구글에서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구글의 TPU와 엔비디아의 GPU 간의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사를 봐도 TPU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죠. 이게 AI에 쓰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길래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건지,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금방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TPU에 대해서 간단히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PU가 뭔지부터 알고 갑시다. 여기 보시면 TPU는 Tensor Processing Unit의 약자예요. 여기서 tensor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숫자 덩어리를 말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것들이 전부 숫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프로세싱은 처리한다라는 뜻이고 유닛은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붙여서 읽어보면 숫자 덩어리를 처리하는 장치라는 뜻이 되죠.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좀 어렵죠. 일단 TPU 뜻이 어렵더라도 뒤에 얘기를 듣다 보면 끄덕끄덕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넘어갑시다. TPU를 설명하기 전에는 CPU랑 GPU랑 이 둘의 차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CPU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순서대로 푸는데 강한 놈이에요. CPU라는 건. 여기 박사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GPU는 약간 단순한 수치 계산을 동시에 대량으로 처리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금 초등학생 10명이 더하기 문제를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단순한 문제를 반복 작업시킬 때는 CPU가 좋을까요? GPU가 좋을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더하기 문제를 100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수학 박사 한 명이 더 빨리 풀까요?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100명이 더 빨리 풀까요? 당연히 초등학생 6학년 100명이 더 빨리 풀겠죠. 수학 박사 한 명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100문제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풀어야 하지만 이 초등학생 100명은 각자 한 문제씩만 풀면 100문제가 한꺼번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순 반복되는 이런 작업의 연산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GPU가 왼쪽에 있는 CPU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에 문제를 지금 거꾸로 보고 풀고 있네요. 이게 바로 K-선행학습의 힘이죠. 문제를 거꾸로 해서 보고 풀어도 아인슈타인 정도는 가뿐히 발라버리는 우리 K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CPU와 GPU가 핵심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GPU와 TPU는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겠죠. GPU와 TPU는 둘 다 연산을 잘하는 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둘 다 크게 보면 GPU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근데 뭔가 둘을 비교를 한다는 건 다른 점이 있다는 거겠죠. 일단 GPU는 다목적 계산기 같은 거예요. 그래픽 연산도 하고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거 채굴도 하고 영상 편집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병렬 계산을 잘 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시킬 수가 있어요. 즉, 다양한 일을 한 95점에서 98점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느낌.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TPU는 AI 전용 계산기예요. 구글에서 오로지 AI 연산 작업에만 능력을 몰빵시켜서 만든 애예요. AI 연산에 필요한 딱 그 핵심 계산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기능들을 싹 다 빼버린 거예요. 밑에 보시면 흡사 한 가지 일만 딱 100점으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느낌. 근데 다른 일들은 다 꽝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얘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일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 봉인해버리고 오로지 AI 연산에만 능력을 몰빵시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유연성을 좀 포기하고 전문성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죠. 그에 비해서 GPU는 전문성도 좋고 유연성도 되게 좋은 그냥 만능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GPU와 TPU를 비유를 하자면 GPU는 요리사 여러 명이 한 가지 요리를 계속 만드는 모습이고 TPU는 똑같은 요리인데 자동화 기계가 한 가지 요리를 아주 빠르게 만드는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같은 요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속도가 빠른 거는 어디죠? 당연히 TPU죠.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다른 요리를 시켰을 때 GPU 요리사는
곧바로 또 다른 요리를 시작할 수 있는 반면 TPU는 다른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즉 TPU는 한 가지 요리를 GPU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다른 요리를 못하는 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반면에 GPU는 TPU보다 한 가지 요리를 만들 때는 근소하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일을 시켜도 유연하게 바로 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주유총이 똥구멍님아, AI 연산에 있어서 GPU가 98점이고 TPU가 100점이라면 사실상 너무 근소한 차이니까 차라리 모든 일에 98점이 나오는 GPU를 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GPU는 영상 편집도 할 수 있고 3D 작업도 할 수 있고 비트코인 채굴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을 두루두루 다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넘날이 비싸요. 근데 다른 기능은 다 필요 없고 딱 AI 연산만 시키고 싶은 AI 대기업들이 있겠죠. 뭐 구글이나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애들이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AI 연산 기능 말고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다른 일까지 다 잘하지만 너무 비싼 GPU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하는 대기업들은 TPU를 찾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아셔야 되는 점은 TPU는 GPU처럼 실물을 사서 쓰는 느낌이 아니라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만들어 놓고 원격으로 연산 능력만 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주유총이가 구글에게 전화를 해서 저 TPU 좀 쓸게요 하고 나서 한 달간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쓴 만큼 돈을 내는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후불제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약간 택시 미터기 같이 우리가 간 거리에 비례해서 돈을 내는 거죠. 그래서 TPU는 이렇게 구글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해주다 보니까 GPU처럼 직접 안 사도 돼서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TPU는 물리적인 장비가 없어도 돼. 필요한 만큼만 딱 쓸 수 있어. 구글이 관리까지 해주니까 오류가 날 가능성도 없어. 즉 이렇게 초기 투자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TPU를 안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AI 기업들은 TPU를 다 쓸 거니까 엔비디아 망했네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AI 기업들이 지금 TPU를 막 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쿠다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AI 연구자들이 전부 다 이 쿠다 생태계를 기반으로 코드를 짰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 레퍼런스라든지 라이브러리가 넘쳐나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쿠다 생태계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결국 TPU는 유연성이 부족하죠. 새로운 AI 모델이나 새로운 AI 기능이 추가되면 TPU는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에 반해서 GPU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거나 기능을 추가할 때도 여전히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낫냐 TPU가 낫냐라는 느낌보다는 각자가 잘하는 영역에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뭔가를 더 안 바꿔도 되는 상황, 딱 정형화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TPU가 더 좋아요. 왜? TPU는 딱 맞춰져 있는 한 가지 일에는 완벽하게 빠르게 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밖에 여러 가지를 뭔가를 고쳐야 되거나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작업에서는 GPU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TPU가 등장했다고 해서 GPU가 뭐 크게 점유율을 뺏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각자 영역에서 서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TPU 때문에 결코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제 TPU 실제 칩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1세대 TPU 칩이었죠. 1세대고 얘가 2세대, 얘가 3세대, 얘가 4세대, 얘가 5세대, 그리고 얘가 6세대, 얘가 7세대 아이언 우드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얘가 8세대 한 달 전인 26년 4월에 나왔었죠. 이렇게 한번 출시할 때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오는 이유는 보통 고성능 또는 보통 성능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편입니다. 이 둘은 목적도 다르고 가격도 달라요. 요 왼쪽에 TPU 8T라고 되어 있는 거는 AI 학습용이라서 HBM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오른쪽에 있는 8I라고 되어 있는 거는 AI 추론용이라서 메모리가 좀 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탑재 용량만 봐도 이 왼쪽에 있는 8T가 더 비쌀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나온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 구글의 데이터 센터 내부입니다.
여기서 지금 TPU를 쫙 깔아서 인터넷 원격으로 빌려주는 그 아까 봤었죠?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TPU 밸류 체인과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밸류 체인을 보면 메모리, 기판, 패키징, 테스트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사실상 반도체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TPU 안에 HBM 같은 메모리가 탑재가 되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고, 기판 쪽도 TPU가 HBM을 탑재를 하니까 고성능 기판을 쓸 수밖에 없어서 심텍,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후공정인 패키징이랑 테스트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나 리노공업, ISC 같은 기업들이 다 같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TPU 밸류 체인으로 일단 엮여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 TPU는 GPU와 뭔가 경쟁을 한다라기보다는 각자 영역에서 잘 나갈 거다 정도로 한 문장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TPU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작은 섹터를 좀 공략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작은 섹터도 있구나 하면서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 밸류 체인에 엮여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 그 외에 이런 TPU라는 보너스 모멘텀이 또 엮여 있으면 더 좋겠네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기술 냠냠 파트에서는 TPU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또 복잡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 냠냠 컨텐츠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